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 최근 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죠. 이미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이 법안 통과는 좀 기정사실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 특별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관련 종목인 재료용전기가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뉴스의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야 이 전력망 특별법 처리에 합의가 되었다. 통전선로 구축 탄력 기대하겠다. 사실 이 뉴스는 지난 11월 14일에 보도된 내용인데, 10일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대는 AI 시대, 전력망 확충이 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죠. 하지만 이 지역 주민 반대와 이 지자체 비협조 등으로 이 전력망 건설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주요 전력망 건설 지연 사례를 살펴보자면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 지연이 상당히 심각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바로 이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죠. 이 법안은 이 전담위원회가 이 국가 전력망 개발 사업을 주도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인허가 절차와 그리고 토지 보상, 주민 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시킨다는 법안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전력망 건설을 좀 가로막고 있던 이 복잡한 절차와 이 갈등을 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법안 상당히 중요합니다.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죠. 국가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강력한 전력망 구축에 달려 있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전력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리고 국가적 필요 간 균형을 잡는 첫걸음이 바로 이번 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재룡전기 이 법안의 수혜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재룡전기는 변압기를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는 기업이죠. 변압기, 이 전력망 구축의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통과 여부는 이 재룡전기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전력망 관련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재룡전기와 같은 기업들이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관련 흐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기술적인 분석 좀 짧게나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의 흐름 약 6.5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6거래일 정도 횡보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박스권 횡보가 나오면서 오늘 드디어 이 박스권을 조금 돌파를 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이 다음 저항대인 240일 이평선 이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일단 이 구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구간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지금 이 첫 번째 지지 라인과 두 번째 지지 라인 이격도가 상당하죠. 몇 퍼센트까지 차이가 나느냐, 약 한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지지 구간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무너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1차적인 저항대를 돌파를 한 이후에 좋은 흐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2차적인 저항대 라인도 좀 돌파를 해 주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적인 저항대 라인은 약 한 120일 이평선, 이
구간대로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좀 돌파를 해 주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구간까지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급은 좀 어떻냐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어디서 매수를 하고 있느냐? 지금 CLSA 증권 창구에서 22,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JP모건 서울 창구에서 오전 9시 17분에 3,300주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6% 이상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창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매매 동향으로 넘어와 보자면 지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점이 뭐냐면은 이 기관과 외국인에서 이 거래일째 좀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를 함으로써 외국인 같은 경우 3거래일째 매수 중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개인이 매도가 나옴으로써 물량 소화가 좀 진행 중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창구적인 측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구적인 측면 한 달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5일이니까 10월 25일부터 1위가 지금 키움증권 창구에서 순매수 거래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누적 순매수는 지금 11만 8천 주. 그리고 오늘 좀 CLSA 증권 창구에서 2만 2천 주가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오늘로써 매수가 나옴으로써 누적 순매수 플러스가 되면서 2만 1,000주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 창구에서 4만 1,000주, 메릴린치 4만 1,000주.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점이 지금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끝을 맺어 보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과 차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가 상당 부분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만의 견해를 좀 함께 고려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